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입니다. 오늘도 1번부터 5번까지 준비해 봤고요. 5초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어떤 존재일까?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은 여러분들과 계속 연락을 지속하고 싶고, 알아가고 싶고, 서로 이제 뭔가 썸을 아슬아슬하게 타는 관계일 수도 있고요. 서로 짝사랑하는 사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만 이분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상대방도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두 분 다 좀 안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삐걱댔을 수도 있어요. 워낙 성정 자체가 서로 다르면은 극과 극이면은 부딪히게 마련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용납되지 않아서 이 관계를 지속해도 될까 하는 의구심을 들었던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이 되게 되고 이분이 마음이 좀 식으면 여러분들이 뜨거워져서 연락을 놓지 않고 여러분들이 좀 놓으려고 하면 상대방에서 놓아주지 않는 그런 좀 관계인데 어쨌든 티키타카가 좀 잘 되는 그런 사이라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의미는 자기의 영성을 향상시켜주는 사람이다. 이견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진짜 뭐 두뇌로 나는 1번 분들 만남으로써 내 뭐 영혼이 커지고 뭐 영혼이 막 발전하고 있어 이렇게 느끼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는 다 지구에 온 목적이 태어난 목적이 우리의 영성을 좀 발전시키고 공부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해지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과 상대방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그런 약속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함께 영적 공부를 나아갈 때 친구로서 도반으로서 함께 나아갑시다 라는 약속을 하고 태어난 것 같아서 이분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을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어쨌든 이분이 그쪽에 관심이 없다면 은연중에 자기 영혼은 그렇게 느끼고 있을 수 있고요. 일단 이분에게 느끼는 여러분들에 대한 그 메인 의미, 존재, 끌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매력적이고 만약 내가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야 한다면 1번 분들을 택하겠다. 그리고 나에게는 뭐 많은 선택지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사랑도 해봤지만 그 중에 사랑일 진심으로 했던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1번 분들을 고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여러분들에게 느끼는 감정은 워낙 그 메인적인 요소로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서로 영적으로 성숙시켜주는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이분이 알 수 없는 이끌림이 너무 심하게 올 거예요. 네, 그게 매력으로 다가올 거고 그리고 이 감정이 가슴 떨림으로 다가올 거라고 보여요. 이분은 여러분들을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사람이다. 그냥 1번 분들은 내 사람이다. 1번 분들을 재고 따지거나 1번 분들의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거나 이 부분은 조금 좀 곤란한데? 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1번 분들 존재만으로도 이분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뭐 불행하든 행복하든 그냥 여러분들의 존재를 고마워하고 있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있고
또 좋아하고 있어요. 네.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뜬 걸로 봐서는 킹 오브 컵스에서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로 나아간다는 건,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가 보통 이제 가정을 꾸리는 거에 많이 제 카드에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장기적으로 좀 더 끈끈한 사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사이, 결혼을 하고자 하는 사이, 아니면 뭐 결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이다 하면은 같이 살고 싶은 사이. 그런 식으로 한 공간에서 같이 숨을 쉬고 맛있는 거 나눠 먹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보여요. 이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사자가 떴죠. 이게 관대하다라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마음이 굉장히 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자기가 은연중에 공격이나 그런 언행을 했다면, 공격적인 언행을 했다면, 여러분들이 받아치는 그 행동이나 언어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넓고 씀씀이가 크고 그렇게 막 같이 공격하고 싸우고 뭐 그러지 않는 좀 되게 관대한 면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확장되고 넓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마음을 확장시킬 수 있고, 쫌생이 같이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탈락, 이 사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탈락, 이런 게 아니고 좀 웬만하면 사람들을 품어주려고 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그런 성격일 수도 있겠다. 1번 분들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은 눈치를 채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그런 부분에서 존경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분에게, 상대방에게 1번 분들은 어떤 의미일까? 였잖아요.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첫 번째가 영적 성숙을 함께 할 수 있는 사이. 종교단체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종교단체가 아니라면 같이 뭐 마음 공부하는 그런 시설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요. 둘 다 그런 게 아니다 싶으면은 어쩌면 전생에, 한 생에 수행을 했던 영혼끼리 만나가지고 이끌어주려고 은연중에 약속을 하고 같이 태어난 그런 사이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의미는 되게 사랑스러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돌이켜보면은 우리는 많은 사랑을 하고 살아오잖아요. 그 중에 단연코 내 진짜 사랑을 꼽으라면은 1번 분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두 분이 솔로고 썸이라면은 당연히 1번 분들과 사귀고 싶고 사랑을 시작하고 싶어 하고 있고요. 지금 이미 사랑하고 있는 사이라면은 진짜 내 진실된 사랑이다. 내 인생을 통틀어서 제일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굉장히 사자같이 이게 마음이 좁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여기 양육강식의 세계에서 그런 초식동물 같은 경우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육식동물이 언제 덮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마음이 좁아야 하고 예민해야 하고 또 큰 그림을 못 그릴 수 있어요. 그 자는 동안에도 벌 받는 것처럼 자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민하고 좀 마음이 좁아질 수 있는데, 이런 사자라는 존재, 그 우위에 있는 존재는 항상 여유롭죠. 내가 잠을 자는데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아니, 공격하는 동물? 아니, 그런 존재가 없으니까.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넓어질 수 있어요. 항상 초조해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초조해야 하지 않는 마음, 항상 여유를 가지고 있는 마음, 어쩌면 여러분들 1번 분들이 내면이 굉장히 단단한 분일 수도 있어요.
이게 양육강식으로 제가 표현은 했지만 여러분들이 잘나건 못나건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잘 나가건 못 나가건 외모가 좋건 안 좋건 어쨌든 내면 자체가 단단하고 커다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여유를 가지고 초조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분은 굉장히 높이 사고 있어서 좀 존경하는 그런 흐름도 이렇게 보여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느끼는 의미는 여러분들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함께 살고 싶은 사람이다. 내 옆에 계속 오랫동안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고, 썸이라면 계속 연락이 끊기지 않고 지속됐으면 좋겠고, 본인은 일본 분들을 조건 없이 그냥 사랑하고 있다. 조건 없이 나는 일본 분들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들을 인간적으로, 깊은 내면적으로 넓은 마음, 초조해하지 않는 마음을 굉장히 가치 있게 바라보고 있구나라는 게 카드에서 느껴집니다. 네, 1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 상대방은 지난 연애에 대한 상처가 굉장히 컸어요. 그게 트라우마가 되었고 이 관계를 통해서 이분 스스로를 굉장히 궁핍하게 만들었고 결핍 있게 만들었어요. 심적으로. 굉장히 초조하게 만들었고, 괴롭게 만들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지어서까지, 살아가야 했어요. 어쩌면 큰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고, 이분은 그냥 문제가 없는데, 이분의 어떤 문제를 이렇게 그 사람이, 지적하고 갔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만든 그런 감옥에 갇혀서 계속 끊임없이 채찍질하고 괴로워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근데 이번 분들로 인해서 이분은 지난 연애 관계 트라우마를 잊을 수 있었대요. 지난 그 과거의 사람을 말끔하게 씻을 수 있었고 증오심이나 애정이나 그런 것들 모든 거, 쌀 한 톨도 없는 것처럼 발톱 때만큼도 없는 것처럼 그런 감정이 아예 싹 사라졌대요. 네, 완전히 사라졌대요. 이번 분들로 인해서 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 감정을 다 비워낼 수 있었던 거고 이번 분들로 인해서 자기가 용서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된 것 같아요. 이번 분들은 되게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풍요를 느낄 수 있는 인생을 그래도 잘 꾸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자기도 스스로를 너무 채찍질하고 괴롭게 살았는데 이번 분들을 이렇게 봄으로써 내 마음도 풍요로워지고 이번 분들을 바라봄으로써 나도 같이 풍족해지는 듯한 꼭 물질적으로 가지지 않더라도 내면적인 마음이 굉장히 풍요로워지는 그런 계기가 됐대요.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서 내 자신이 나를 좀 더 믿을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게 됐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전에는 스스로를 믿고 살았지만 그 실패한 관계로 인해서 내가 나 스스로를 검열하고 나 스스로를 미워하게 되고 그 사람의 평가로 인해서 내가 나락으로 빠진 것 같은데 이제는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힘이 생겼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관계를 통해서 이분이 어떤 부분에서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이 관계는 어쩌면 시작이 좀 진지하지 않는 그런 관계, 자리,
좀 이성이 많이, 이성끼리 이렇게 쉽게 매칭되는 그런 공간일 수도 있고, 이성분들 이렇게 모임이 있는 동호회나 그런 모임이나, 그런 곳에서 만났을 수도 있고, 소모임, 아니면 대모임 등등일 수도 있고요. 그런 공간이다 보니까 아직은 이분이 여러분들, 2번 분들을 생각했을 때 살짝 두려운 마음도 있긴 해요. 불안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나만 진지한 게 아닐까. 그렇지만 마음이 굉장히 끌리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2번 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내가 그래도 안고 가야 되는 관계이지 않을까. 그런데 감정은 좀 내려놓아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여기에 풍요 카드가 떴는데 2번 분들로 인해서 이분이 몸적으로 마음적으로 풍요를 느낄 수 있게 됐다라고 하니까 2번 분들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 분들이 뭐 영양제를 챙겨줬거나 식이요법을 알려줬거나 운동법을 알려줬거나 등등 그런 식으로 해서 이분에게 인생에 이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이게 암튼 이번 분들의 의미는 자기를 힐링시켜주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몸도 그렇지만 신체도 그렇지만 정신 건강까지도 이렇게 건강해진 그런 흐름이 이렇게 보여가지고 그전에는 정말 자신을 놓고 산 것 같거든요. 신체도 망가지고 정신도 망가지고 근데 그거를 본인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고 주변 여건도 잘 안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안타까운 건 맞는데 여러분들이란 존재로 인해서 다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었고 나 자신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번 분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봐서 이번 분들이 이분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카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분들로 인해서 나는 지난 연애의 상처, 지난 과거의 사람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었고 다시는 생각이 나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는 그 지경, 그 경지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뭇 진지하지 않는 관계, 어쩌면 가벼운 그런 만남 속에 한 명으로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분은 그 누구보다도 이번 분들을 사랑하고 있고 좋아하고 있고요. 나를 그래도 구원해준 나를 되게 풍요롭게 해준 그런 굉장히 고마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내가 내 자신을 되찾아서 나를 미워하거나 저주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이번 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의 존재로 인해 이분이 어떤 면을 굉장히 깨달았고 또 계기가 되어서 이분이 회복된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좋은 인연, 선 인연으로 만난 것 같고 서로 도움이 되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 이렇게 카드에서는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이분에게 이번 분들이란 의미는 내가 괴롭고 힘들고 나를 돌보지 않는 그런 삶을 지속했다면 이번 분들로 인해서 나를 돌볼 수 있게 되었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어떤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을 통해 무언가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나 자신을 되찾을 수 있었고 사랑할 수 있었고 동시에 이번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들로 인해서 나는 지난 과거의 애정사, 트라우마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어서 굉장히 고마운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럼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에게 여러분들은 굉장히 챙겨주고 싶었던 사람이고 사랑으로서 대해줬고 모든 걸 품어주고 싶었고 그렇게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싶었던 사람이다. 이분이 어떤 계획하고 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분에게 어떤 결혼을 계획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분이 어떤 일을 계획했을 수도 있고 사업, 프로젝트 등등 그런 걸 계획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제의를 했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에 대한 의미는 예전에는 굉장히 호감이었고 좋았지만 지금은 퇴색돼 버려서 지금은 그 모든 게 어그러져 버려가지고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사이다. 그런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 대한 의미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애정을 가졌던 사람, 내가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 좋아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어쩌면 여러분들의 깊은 어릴 때부터 형성된 그런 애정, 가치관 이런 거를 좀 꿰뚫고 있어서 그 부분을 극복시켜 주려고 했던 것도 보여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아니면 두 분이 진짜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지 않더라도 굉장히 순수한 감정으로 서로 끌려서 호감을 가졌던 그런 사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은 예전에는 참 분위기가 좋고 괜찮은데 지금은 좀 어떤 구설수나 사람들 입방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이 관계가 지금 많이 틀어지게 했고 멀어지게 했다. 근데 약간 한 분이 이 관계를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남자분이라면 여자분이 놓으신 거고 이걸 보시는 분들이 여자분이라면 여자분들이 놓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성별을 떠나서 한 분이 이 관계를 놓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의미는 다시 그래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이라고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사랑으로서, 애정으로서 이 관계를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여러분들과 다시 관계 회복을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도 페이지 오브 스워드 이런 것 보면은 다른 한편에서는 이 관계가 한번 틀어졌기 때문에 좀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흐름이 세간에서 입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이 좀 걸려서 관계 회복할 타이밍은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장기전으로 갔을 때는 그래도 뭔가 기대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보여요. 어쨌든 오늘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라고 봤을 때 사실 조금 원망하는 것도 없잖아 있어요. 네. 이 관계가 잘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틀어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속상하고 화도 나고 원망도 되고 그런 모습도 이렇게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자기가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가려고 했지만 필연적으로 한 분이 이렇게 이 관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시원섭섭하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대한 의미는 그냥 한때 내가 굉장히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 내가 사랑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자기를 필요로 한다면 그래도 아직은 이렇게 로맨스 감정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애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는 해보겠다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보는 눈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엮여있는 주위에 엮여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큰 행동을 보여가지고 피드백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중 가서라도 이 관계를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오늘 주제가 상대방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였는데 내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내가 장기 프로젝트나 결혼이나 내 인생의 일대에서 좀 큰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 끌어들여서 함께 하고자 했지만 틀어진 사이다. 그래서 좀 지금 여론이 안 좋고, 그러니까 주위 환경도 그랬고, 그 틀어지면서 좀 여파받은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목도 있고 구설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엄청 빨리 움직일 순 없겠지만 그래도 장기전으로 가서는 다시 회복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존재일까? 어떤 의미일까?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더 매지션,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 돈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거, 사업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같이 동참해 주거나 도움이 되거나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아. 좀 미안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프렌드십이 뜬 걸 보면은 그래도 의리 있게 여러분들에게 의리를 이렇게 내세워서 도와주고 싶어 하고 챙겨주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상대방이 어릴 때 형성된 그런 가정사, 그런 부모님에게서 받은 그런 성장 과정의 상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문득문득 성인이 돼서도 올라오거나 튀어나오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에게 조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좀 의도와는 다르게 사람들에게 비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두 분이 좀 틀어진 게 없잖아 있지 않을까. 왜냐면 두 분 다 서로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집중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 않고요. 괜찮은 관계였다가 한쪽이 틀어지게 되어서 한 분이 이제 다른 자기 일을 하러 떠난 그런 느낌도 들어가지고 이 관계는 이렇게 두 분이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읽혀요. 그래도 이제 일단 상대방이 4번 분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우정으로 시작된 사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가 의리 있게 이 사람과는 평생 지인으로라도 두고 싶을 정도로 챙겨주고 싶고 또 동료, 이렇게 보면은 친구들끼리는 그 사람이 잘나든 못나든 내가 챙겨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게 친구 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관계였던, 어떤 사이였던, 어떤 상하 사이였던, 그렇게 좀 지인으로, 친구로 우정을 가지고
이어나가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는 보여요. 그래서 오늘은 4번 분들이 이분에게 어떤 의미일까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일단 이분은 아까 말했듯이 4번 분들이 더 매지션 카드인 걸 봐서는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못하는 게 없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고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인간적으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이지만 본인이 좀 바쁜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이 관계만 이렇게 지속하기에는 이분이 먹고 사는 게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두 분이 괜찮은 관계였는데 한쪽이 좀 틀어지게 되어서 한쪽이 좀 오해로 인해서 좀 멀어지게 됐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상대방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가지는 그런 호감은 너무나도 완벽하고 좋지만 이 상대방의 상황과 상태가 그렇게 좋지 못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사실 뭐 보면은 가정사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이 관계를 좀 세련된 방식으로 회복시키지 못했거나 지속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좀 어릴 때부터 좀 좋은 영향을 많이 받고 건강한 그런 애정사를 주위 어른들에게 받았더라면 이 관계를 좀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끌어갈 그런 능력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받은 그런 교육이나 가치관이 이미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혹시나 트러블이 났거나 아니면 자기 상황이 이렇게 바쁘거나 힘들 때 이 관계를 지키는 법을 잘 몰라요. 속마음은 그래도 4번 분들과 계속 지속하고 싶어 하고 평생 가고 싶어 하고 의정으로서 의리로서라도 지인으로서라도 여러분들이 힘들면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그러고 싶어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안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카드에는 보여요. 네. 그래서 이분이 근본적인 원인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4번 분들을 좋아하고 있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더 매지션이라고 생각할 정도면은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배울 점이 많고 정말 바다처럼 깊이가 보통 사람과는 틀린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이지만 이분이 아주 근본적인 그런 무의식 안에는 인간에 대한 불신도 있고요. 상처도 많고요. 그리고 사랑이 왔을 때 쟁취하려는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런 의지도 잘 없어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혐오가 좀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이분이 지금 일이 많거나 상황이 힘들다면은 이게 다 불안함에서 비롯돼가지고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치병 중 하나인데 내 세포가 나를 이렇게 공격을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보통 우리는 바이러스나 나쁜 병원균이 이렇게 몸에 들어오면 그게 건강한 세포를 공격을 해서 아프게 되잖아요. 근데 자가 면역 질환이란 거는 그런 외부적인 침투가 없더라도 그런 바이러스나 균이 없더라도 스스로 내 세포가 내 세포를 공격하는 거라서 이분이 상대방이 좀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진 않을까 이런 염려가 들어요. 스스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다 보니까 계속 스스로 들볶고 막 조금이라도 쉬어도 되는데 쉬지 못하게 막 채찍질 한다던가 이런 좀 성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게 모두 다 이분이 좀 어릴 적 형성된 왜곡된 애정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였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4번 분들은 이렇게 더 매지션 카드이다 보니 내가 존중하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이라 내가 평생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한테 건강하게 이 자기의 이런
애정을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만약에 좋아하는 그런 사이라면, 썸이라면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해야지 이 썸에서 사귀는 관계가 될지 몰라서 많이 혼란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여러분들의 의미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더 매지션이라는 거는 사랑도 있지만 존경도 있고 인간적으로 그렇게 우러러보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4번 분들은 이분에게 좋은 이미지의 사람이지만 상대방이 생각보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게 다 이 상대방이 성격이 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감정도 많고 트라우마도 많기 때문에 그 감정과 트라우마를 처리하다 보니까 에너지가 많이 고갈돼 있고 또 건강하게 이제 애정을 받아보지 못하니 주위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몰라서 여러분들을 많이 헷갈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지만 오늘 리딩 자체에서는 이분의 진짜 무의식 속마음은 여러분들은 내가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그런 의미다 라고 이렇게 명백하게 읽히네요. 그래서 4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의미는 드디어 나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구나. 내가 다시는 연애를 시작할지, 다시는 새로운 사랑을 시작할지 몰랐지만 5번 분들을 딱 보자마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연애 감정이 이렇게 솟구친대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크다 보니까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있진 않을지, 내가 그냥 어장중 물고기가 한 마리지 않을지, 아니면 뭐 사귀는 사이더라도 인기가 많아서 언제든 나를 떠나진 않을지 등등 여러 가지 불안하고 그런 감정이 이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모두 다 여러분들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아가서는 이렇게 아이도 낳고 싶어 하는 걸로 봐서는 여러분들과 장기적인 미래까지 꿈꾸는 그런 사이인 것 같은데, 이분이 스스로도 이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5번 분들에게 푹 빠져있기 때문에 이러면 안 된다 싶어서 내가 너무 집착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통제하게 되고 또 뭐 못하게 하고 내 입맛대로 움직이게 하고 내 욕망껏 이렇게 움직이도록 강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좀 이렇게 좀 가볍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기의 이 모든 감정을 이런 욕망을 지혜로 승화시켜서 이 관계를 좀 현명하게 이끌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이렇게 카드에선 보여요. 그래서 이분에게 가장 절실한 거는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5번 분들과 기적처럼 빨리 가까워져서 빨리 진지한 관계가 되고 싶다라고도 느끼는데, 그와 동시에 제가 볼 때는 5번 분들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분들은 5번 분들이 나에게 기적처럼 찾아와서 기적같이 내 삶을 바꿨고 기적처럼 내가 새로 사랑에 빠지게 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관계가 이렇게 이게 전형적인 경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썸이라면은 진짜 실제로 5번 분들이 주위에 누군가 많을지도 모르고 상대방도 주위에 누가 많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5번 분들은 그 많은 선택지의 사람들 중에서 나는 5번 분들밖에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5번 분들과는 이렇게 이분이 어쩌면 결혼을 원치 않은 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독신주의였을 수도 있고 욜로족, 그냥 아이 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분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아이도 낳고 싶고 그런 거 보면은 이분의 가치관, 인생 가치관을 굉장히 많이 바꾼 것 같아요. 5번 분들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래가지고 자기도 이렇게 누굴 봤을 때 진지해지는 게 스스로 믿기지 않아서 내가 이런 감정으로 5번 분들에게 부담을 주게 된다면 빨리 결혼하자, 빨리 아이 낳자, 빨리 뭐 하자 이런 식으로 미래에 대해서 뭐 강요를 하거나 확답을 받으려고 한다면 5번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실 수도 있고 이 관계가 잘 가다가도 이렇게 엎어질 수 있으니까 나는 계속 이렇게 중립을 유지해야겠다. 하늘이시여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걸 보시는 분들께서 상대방이 나한테 너무 확신을 안 주는 것 같고 상대방이 그렇게까지 나를 애정하는지 몰랐다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은 여러분들에게 애정을 한번 표현하게 되면은 걷잡을 수 없이 여러분들에게 빠져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통제하고 집착하고 뭐 했냐, 뭐 먹었냐, 왜 전화 안 받냐, 이렇게 할까봐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통제하기 위해서, 검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꾹꾹 숨기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마음, 애절하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 절실히 카드에서 느껴짐과 동시에 슬픔도 느껴지거든요. 네, 왜냐하면 자기에게는 다시는 사랑이 찾아올 줄 몰랐는데 사랑이 찾아오게 되어서 나도 많이 당황스럽다. 이런 걸 봐서는 그 5번 분들 생각하는 상대방이 지난 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사랑이라는 그 감정을 이제 불태웠더니 결과가 좋지 않아서 인생의 가치관이 완전 바뀌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봤을 때 뭔가 새로운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 가슴 떨리는 사랑이 시작된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 스스로도 못 믿겨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인데 이 세상 누구와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고 자기 생각보다 너무 진지한 관계로 나아가고 싶어서 스스로도 자기가 좀 컨트롤이 안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혹여나 부담스럽게 하거나 통제해서 괴롭게 하거나 숨막히게 하거나 내 욕망껏 휘둘러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 다칠 일이 있을까봐 자기의 마음을 꾹꾹 숨기고 있지만 실상은 진짜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일 수도 있어요. 뭐 실제로도 학위가 좋을 수도 있고 공부를 오래 했을 수도 있고 석박사까지 했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렇게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자기가 여태 공부한 모든 것들 그런 지식을 지혜로 바꿔서 이 관계를 좀 건강하게 나아가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가지고 혹여나 5번 분들이 이분이 나한테 그렇게까지 확신을 안 주고 확답을 안 줘서 나도 괴롭습니다 라고 한다면 이분이 5번 분들을 향해 분출되는 그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5번 분들이 혹여 다치거나 데일까봐 꾹꾹 누르고 있다는 거. 언젠가 이분의 사랑이 이렇게 표시되는 날은 화산 분출하듯이 5번 분들에게 이렇게 덮쳐가지고 5번 분들이 너무 당황스러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숨기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5번 분들을 어떤 의미로 생각하냐면 기적 같은 사람이다.
나에게 기적을 안겨준 사람이다. 나에게는 일평생 사랑이라는 감정을 안 가지려고 노력했고 그런 사람도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나에게 다시 사랑의 감정을 일깨워준 분이기 때문에 나에겐 기적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소중한 사람이다. 그와 동시에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할까도 불안하고 나의 마음과 틀리게 내가 너무 더 좋아해가지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할까봐 내가 이렇게 스스로를 억누르고 있는 것 뿐이지 정말 나는 어떤 그 이성이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그 누구보다 그 5번 분들을 대체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결론은 그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의미일까? 일 때 나의 기적 같은 사랑. 네.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5번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